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D-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전직 대통령 뇌물 1심 선고 공판. 저희 법률방송도 내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숫자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봤습니다. 1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98차례의 본안 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꼭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38.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차례씩 빡빡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대에 선 증인은 중복 출석 포함 138명에 이릅니다. 317.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이후 2018년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이렇게 317일 동안 숨가쁘고 빡빡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503. 수감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임번호 503.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는 참담한 현실. 1016. 2017년 10월 16일 법원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이후 재판을 계속 보이콧합니다. 30. 그리고 1185.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비슷한 권고안을 내놨는데 검찰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직급을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검사장 처우를 낮추라는 주문입니다. 통상 지방검찰청과 상급기관인 고검 검사장, 대검부장, 법무부 실국장 등이 검사장급으로 분류됩니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급이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운영하면서 검사장 제도를 편법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입니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 구조가 유지되고 승진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에게만 나오는 전용 차량을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 면적은 123제곱미터로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 면적 99제곱미터보다도 더 넓습니다.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도 법무부와 검찰에선 검사장급인 실국장이나 대검 부장검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중앙부처 외청의 경우 차관급은 청장 1명 정도만 있습니다. 경찰청도 경찰청장 1명만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 법령상 정원이 48명에 달하고 현재 43명의 검사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필요 이상 과도한 예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사나 검찰개혁위원회도 오늘 검사장급 검사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각종 예우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통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씩 웃는 분들은 뭔가 야한 뜻,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관계를 떠올리셨을 법도 한데요. 우리 민법에 이 통정하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가 정을 통하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통정입니다. 주가 조작을 소재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 조작입니다. 통정거래라고 하냐? 들어봤지?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통정거래는 주식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시장을 속여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가 조작, 이른바 작전의 한 방법입니다. 이 통정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통정, 통할 통자에 뜻정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정을 통하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다, 남녀가 정을 통하다라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어휘도 야합, 사통, 간음 등 주로 성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통정하다 하면 정을 통하다라는 뜻으로 알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대부분 둥여굽니다. 혹시 통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정하다. 정을 통하다. 통정.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하다는 뜻 아닌가요? 통정하나요? 네, 통정하다. 그냥 딱 들었을 때. 통정하다? 뭐가?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정하다. 네. 뭔가 통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민법 조항에 나와 있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를 국어사전 풀이에 맞춰 대입하면 상대방과 정을 통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황당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통정하는 서로 짜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민법 조항은 상대방과 미리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뜻입니다. 통정보다는 미리 짜고 하니 훨씬 쉽고 명확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가짜 행위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정이나 허위 표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시민들도 통정한 대신 미리 짜고 한이라고 해당 민법 조항을 바꿔서 일러주자 쉽게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짜고 치고 한 허위 사실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네,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통정, 정을 통하다가 서로 짜고 하는이라는 기상천외한 뜻으로 쓰이는 그들만의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의미와 앞으로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영장 기각에 대기하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는 안희정 전 지사의 표정은 초췌하고 참담해 보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다 제 잘못이다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박승혜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구속을 시킨다.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한다. 이런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검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수행비서 김지인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다른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하지 않고 1차 때와 같은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설립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한번 기각된 상태에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른 범죄 혐의는 추가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스스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다른 의혹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무가로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통상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판결 단계보다 훨씬 느슨하게 혐의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 단계에선 범죄 사실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영장심사 단계에선 범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 정도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은 검찰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장기재 범죄 사실, 즉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럴 경우 무죄 확률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선 법원이 밝힌 대로 영장 기각은 방어권 보장 차원이지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연이어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이르면 다음 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동의하긴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법원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본게임인 재판에서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적 공방과 법리 다툼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입장문에서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 동의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불만과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존 동의, 직역하면 다를 이 있을 존, 다름은 있지만 구할 구 같을 동, 같은 점을 구한다. 다름은 있지만 같은 점을 구한다입니다. 원래는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구대동 존소이가 원전으로 모택동과 함께 홍군 대장정을 통해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일조한 후에 중국 외교부장과 총리를 지낸 주은래가 이를 인용해 구동존이라는 표현을 쓴 뒤 유명해진 말입니다.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보충연설에서 주은래는 구동존의 정신을 강조했는데 입장이 다른,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은 옆으로 좀 밀어놓고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구동존의 정신은 이후 중국 외교 전략의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가깝게는 사드 배치 갈등 등이 극에 달했던 2016년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양국은 구동존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굽힐 수는 없지만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구동존의를 언급한 겁니다. 조국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검찰과 경찰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은 알고 있지만 잠시 미뤄두고 공통의 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구존 동의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자신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겠지만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 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도 조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조수석은 입장문 문자 말미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걸림돌에도 뭔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드시 도출해내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조국 수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내일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만기 하루 전인 9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소 때는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 등 기소 여부는 별도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결과 이현 이사장의 독단적 기관 운영 등 해임 사유가 확인되고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을 해임하려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은 6월 말까지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직접 기재하는 것으로 방어권 신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4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